네, 김병희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얼굴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본인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면서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몰입이나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먼저 꼭 변명 아닌 해명을 하고 싶고요.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선당 후사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선당 후사가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당이 결정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떠나서 이걸 클리어한 다음에 돌아온다. 저는 그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로 결백하니 한 명이라도 믿어달라. 조금만 동료로서 시간을 주시면 이건 해결을 하겠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1월 1일 긴급 최고의 의결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빠르게 결론 내겠다라고 했었고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이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도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선당 후사의 정신이었는데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현정 위원님. 네. 스스로는 떠나지 않겠다. 시간 기다려주면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배수진을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탈당을 했는데 제명을 했잖아요. 근데 김병기 의원의 지금 내용들을 보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 또 문제지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사실 정청래 또 수석 대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사실은 당내에서 그동안 공천 작업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비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꽤 당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어떤 좋은 반응을 얻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마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 거대 여당의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날 경우에 본인을 어떤 면에서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리고 사실은 김병기 의원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난 공천 과정이나 등등에서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후보 검증위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오늘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저도 아는 거 많아요. 라는 어떤 저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나를 그렇게 밀어내려고 하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보통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다 탈당을 해서 본인이 어떤 이걸 증명을 하고 복당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김병기 의원은 아예 오늘 유튜브에 나가서 나 탈당 안 합니다. 제명해주면 그때면 나가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제명을 정청래 대표가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것 또한 내부적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만큼 아마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의 생존 문제를 가지고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추측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렇게 전격적으로 출연한 것도 혹시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런 유튜브를 갑작스럽게 출연해서 저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제기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보다는 나 탈당 안 한다. 그리고 제명해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가지 않고 쳐달라. 그렇지만 그걸 과연 누가 할 것인지. 또 김병기 의원은 당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치훈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2일로 윤리심판원의 회의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면 당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저는 박지원 의원 같은 용기 있는 의원분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믿는다고 하면서 나 믿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이 떳떳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같은 힘없는 패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김병기 의원이 압박을 받겠습니까? 징계위원회 압박 좀 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압박 안 받을 겁니다.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정말 김병기 의원의 검증위원장을 총선 때 했었기 때문에 정말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저희 당에 떳떳한 의원님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좀 우정 때문에 오랜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좀 지켜봐 주자, 그래도 뭐 해결하고 온다는데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러면은 결국 수사가 그 결과 좀 나오려면은 몇 달이 걸리잖아요. 최소 1심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지방선거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과 관련된 겁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의혹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결국 공천과 관련된 이 공천원금 문제, 예.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원금 문제. 앞으로 지금 6월 달에 우리 당 또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우리 당의 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신뢰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의혹의 당사자가 당적을 갖고 계속 뭔가 의혹을 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당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리심판원에서 어떤 징계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 아까 전 그래도 박지원 원내 의원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떳떳하시면 나가서 해명을 하고 풀고 그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 본인이 결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의혹에 대한 해명들을 했는데요. 2024년 구의원들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던 의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4년에 공천원금을 받았다가 이제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경선했거든요. 경선을 했는데 구의원 그 두 분은 그때 당시에는 총선 출마를 하는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 구성에서 좀 맞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받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정말로 우리 시청자들이 뭐 경찰에서도 이걸 전 받아주리라고 봅니다. 뭔가 이제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을 동작구 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동작갑에 출마를 준비하던 구의원들 2명이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이수진 당시 의원에게 전달을 했고요. 이 내용은 당시 당 대표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당시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대표까지 받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어쨌든 당 대표실에게 전달이 됐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최종 전달된 것이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였던 그런 상황인 거죠. 강성필 대변인님, 이수진 전 의원의 과거 주장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묻어버렸다, 이런 의혹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내용 좀 들여다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이수진 전 의원이 뭐 본인의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뭐 당 대표실로 이 탄원서에 대해서 넘겼다. 그런데 이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이수진 의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물론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수진 전 의원이 민주당과 좋은 일로 웃으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김병기 의원과는 같은 지역구 갑을 관계에 또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에요. 그래 과거에.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갑을 관계에 있는 이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탄원서는 대표실로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 당대표실에 근무를 해본 경험으로서 이게 탄원서가 뭐 하루에도 뭐 우편, 메일, 직접 방문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 대표실에서 기본적으로 봐서 허무맹랑한 소리는 필터링하고 나머지는 그냥 윤리감찰단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가는 건데 그 윤리감찰단에서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또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였다 보니까 공천원금 의혹에 있어서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탄원서 김현지 실장이 받은 것까지는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김병기 의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에게 전달됐습니다. 김현지가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금 끌어들여서 또 마치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이 이 공천원금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마타도어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실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받은 건 맞는데 당 대표실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당 사무국으로 전달을 해서 이제 절차대로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저 얘기 들어보면 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은 됐고 김현지 실장은 무관하다 이런 해명이 나온 거잖아요. 당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은 의원실 보좌관이었고요. 이제 당 대표실에 이제 아직 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다 일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현지 당시 실장한테 전달했다는 것이고, 자 문제는 강성필 지금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뭐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많이 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온 거는 김병기 의원 관련된 거잖아요. 김병기 의원은 누굽니까? 바로 공천 예비심사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공천과 관련된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위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 새우깡 밑에다가 뭐 돛단한 등등 뭐 해서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전달 과정과 돌려받은 과정들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그걸 보고서 아 대표님 이거 진짜 이거는 김병기 지금 의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윤리심판에 조사를 했다라면 괜찮아요. 예. 그러면 그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았는데 그러면 이 중대한 문제를 당대표한테 보고 안 했을 일이 없잖아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보고 당연히 했을 것이고 네. 문제는 그다음에 윤리심판에 넘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김병기 의원한테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이 서류가.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사본 놓고 그냥 한 장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김병기 의원으로 갔냐 이거죠. 당사자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제3자가 그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공천 과정에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공천의 핵심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김병기 의원에 가니까 그다음에 바로 이 이수진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해서 그냥 탈락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그러면 당시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걸 봤는지 그 전화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통화한 기록이 예. 이수진 보좌관하고. 의원의 주장에 그렇죠. 의하면요. 통화 기록이 있다니까 그럼 봤을 것이고 왜 그럼 이거를 대표실에 안 했으며 왜 그럼 윤리심판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검증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지 왜 이 서류를 바로 당사자한테 줬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지금 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비 소식까지 만나봤고요.